당신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침 풍경. 오늘 아침 너무 좋은 당신으로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해요. 당신도 그렇죠? 우리는 치약 거품을 머금은 채 우물우물 대화를 나눠요. 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올려 짜고 당신은 치약의 중간 부분부터 짜요. 처음엔 내가 하는 대로 밑에서부터 짜달라고 얘기도 했지만 당신은 습관적으로 중간부터 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습관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밑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를 잘 닦는 거죠. 건강한 치아로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읍시다.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행동. 통하는 게 많았던 우리가 만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건강 주스. 파프리카는 빼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함께 만드는 아침.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나도 요리를 못하고 당신도 요리를 못해서 둘이 요리책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했던 거 생각나요? 밥 한 번 해먹으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간이 안 맞아서 이것저것 넣다가 더 맛없어지기도 하고요. 맛이 없어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은 떡볶이가 정말 맛있게 돼서 우리 1년 내내 떡볶이만 먹자고 했는데 다음날 만든 떡볶이는 실패해서 다시는 떡볶이를 해먹지 말자며 꾸역꾸역 먹었었어요. 기억나요? 지금도 우리가 요리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우리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먹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생각해보니 요리를 모르던 당신과 내가 뚝딱뚝딱 우리만의 요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함께 만든 요리가 많았네요. 그 많은 요리에는 우리의 즐거운 추억 또한 가득 담겨 있어요. 예쁜 말 해주기. 얼마 전에 양파처럼 생긴 식물을 데려왔어요. 이 식물 이름은 수선화예요. 지금은 양파처럼 생겼지만 우리가 잘 키우면 예쁜 노란 꽃이 피어난대요. 드디어 꽃이 피었어요. 이게 다 내가 물도 잘 주고 잘 키운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오늘 당신이 식물한테 쫑알쫑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지나가듯 식물한테 예쁜 말을 하면 잘 자란대 라고 했던 말이 그제야 생각났어요.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수선화는 무럭무럭 쑥쑥 자랐어요. 일어나요. 뽀뽀로 깨울 때까지 기다리는 당신. 얼른 일어나요. 쪽.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지금 저녁쯤 왔을까요? 처음 설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매일 아침처럼요. 당신과 이런 일상을 보내고 싶어요. 마당이 있는 집, 우리가 젊은 시절 꿈꾸던 모습, 그리고 마당 있는 집. 당신이랑 함께 우리 집을 갖고 나가는 일이 참 좋아요. 집에서 만든 김밥. 오늘은 당신과 김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김밥 재료들을 준비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가서 그냥 사 먹을 걸 그랬나 싶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집에서 만든 김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과 만든 김밥은 유난히 더 맛있어요. 내 김밥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모양보단 맛이죠. 깨 쏟아지는 김밥. 김밥 칼싸움. 내 김밥을 받아라! 먹고 남은 김밥이 많아서 그만. 싸우는 거 아니고 깨 쏟아지는 중입니다. 우리의 뷰티샵. 당신의 피부는 소중해요. 우리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당신과 함께 라면. 밤늦게 라면이 생각나는 날. 여보, 라면? 하고 눈빛을 보내면 바로 콜을 외치는 당신. 당신은 최고의 야식 친구예요. 후루룩 후루룩 라면 국물까지 싹 비워냈어요. 우리의 내일 운동합시다. 당신과 함께 라면 2. 당신과 함께 춤을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디저트를 먹다 말고 당신의 손을 잡고 흔들흔들. 당신의 시선. 나는 꽃을 찍고 당신은 꽃을 찍는 나를 찍고 당신의 시선에서 탄생한 나의 인생샷. 고마워요. 잠시 쉬어가도 멀리 돌아가도 시내 가는 길에 호수가 예뻐서 잠시 예쁜 호수를 둘러보고 왔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잠시 쉬어가도 멀리 돌아가도 좋아요. 당신과 틈틈이 좋은 것도 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밖에서 먹을까요? 좋아요. 그럼 내가 마당을 멋지게 준비해 놓을게요. 창고에 있던 테이블, 방에서 쓰는 의자, 옷장 속 쓰지 않는 빨간 천으로 멋지게 세팅해 놓은 당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아주 멋진 마당 외식을 했어요. 매일매일 재미있게 살아요. 놀라게 해줘야지. 뭐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봤어요.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빠르게 숨었는데 으아, 이미 본 건가요? 우리는 오늘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카메라 각도를 잘 맞춘 후 타이머를 누르고 와타타타타타 빠르게 뛰어오는 당신. 내 눈엔 여전히 귀여워요. 주말에 장을 보고 오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바구니도 가득가득, 우리 식량도 가득가득.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를 고른 후 오렌지를 살까? 레몬을 살까? 고민하다가 레몬을 샀어요. 왜냐하면 레몬이 더 예뻐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렌지도 살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은 왠지 오렌지가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어디 갔지? 또? 요즘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상 발견하면 생뚱맞은 곳에서 찾고요. 한 번은 지갑이 냉장고 속에 들어있고 또 한 번은 핸드폰이 없어져서 계속 찾았는데 손에 쥐고 있고 나이가 들어 그런가 왠지 서글퍼지는데 이럴 때마다 당신은 항상 웃고 있어요. 나는 심각한데 말이죠.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웃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아침에 널고 일찍 걷어왔어요. 당신은 당신이 잘하는 수건을 개고 나는 내가 잘하는 우리 옷을 개요. 오늘 저녁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였어요. 늘 함께하고 싶은 당신. 그네. 왔다 갔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돼도 우리 매일 재밌게 살아요. 당신 손을 꼭 잡고 강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우리를 사진에 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당신은 내게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때요? 좋아요. 강가를 배경으로 그렇게 기념사진 한 장 찰칵. 당신과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껌딱지. 오늘은 조금 힘든 하루였는데 당신의 온기로 에너지를 채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서로가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래요. 가끔 아이 대하듯 나를 대하는 당신. 나는 이것도 사랑이라 느끼나 봐요. 참 좋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당신과 있으면 편안하고 그냥 미소 지어지고 그냥 좋아요. 오늘은 책 정리를 했어요. 제목 앞 글자를 순서대로 읽으면 사랑해요 최종춘. 당신이 언제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부바. 엎혀요. 당신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줄게요. 당신도 참 너무 든든해요. 서로를 위한 장보기. 멀티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카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감귤 주스, 당신이 챙기고 당신이 좋아하는 딸기는 내가 챙겼네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꽃이에요? 그냥 생각나서요. 아무 날도 아닌 날. 문득 생각나서 사온 꽃다발로 어떤 날을 만들어준 당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주말 오후. 귀를 까먹고 책을 읽다가 나른해진 주말 오후. 당신 품에 안겨 한숨 잤어요. 참 편하네요. 참 좋아요. 예쁜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좋은 곳을 알면 가장 먼저 데려가는 당신. 바깥 세상에 관심 없던 나에게 당신은 세상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모으는 것을 참 좋아해요. 서로에게 쓴 편지, 함께 찍은 사진, 데이트 장소 티켓 등등 한 곳에 모아 잘 보관했죠. 당신과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추억 여행을 해버렸네요. 이미 100번은 넘게 읽은 편지인데도 연애 때 편지는 지금 다시 읽어도 왜 이리 설레이는지. 그때의 공기가 지금도 고스란히 느껴져요. 결혼식 사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결혼식에서의 약속을 기억해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그때의 약속처럼 서로를 여전히 사랑해요. 신분증 사진을 교체하기 위해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같은 색상으로 맞춘 옷을 입고 남긴 증명사진. 꽤 마음에 들어요. 사진을 찍을 때 아이 달래듯 여기 보세요. 웃어요, 웃어. 아이, 예쁘다. 하던 당신 모습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날에 약속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을 하자고.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연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정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 늘 의문이었고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밖에 다닐 땐 손을 잡고 다니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고 연애 때처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주위에서 그랬죠? 살아보라고. 그게 쉽냐고. 난 그게 가능한 사람과 사랑하고 싶었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었어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에요. 고마워요. 매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당신에게 항상 고마워요. 나를 예쁘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과 이런 계절을 보내고 싶어요. 참 좋은 날씨. 당신한테 기대어 눈만 마주치고 있는데도 나는 참 좋더라고요. 당신을 봄, 보고 또 봄, 봐도 좋아서 계속 봄. 보다 보니 올해 벚꽃도 당신이랑 봄. 앞으로도 당신이랑 계속 봄. 옷 정리를 하다가 신혼여행 때 입었던 옷을 발견했어요. 세탁소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고이 모셔둔 그때 우리의 옷. 풋풋했던 그때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그때 그대로예요. 오늘도 추억으로 남긴 사진 한 장. 우리 오랜만에 다시 입어볼까요? 이제 안 맞을지도 몰라요. 여보, 나 치마가 안 잠겨요. 나는 단추가 안 잠기네요. 비가 그친 후에 비가 그친 것도 모르고 우산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당신과 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저녁을 먹고 마당으로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비를 피해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죠. 다행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나무 아래에서는 비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가로등의 빛과 흐르는 달빛 속에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림에 집중했더니 어느새 비는 멈추고 당신이 내 곁에 와 있었어요. 언제 온 거예요? 아까 비가 오기에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당신은 파리채로, 나는 아프킬라 약으로 모기와 전쟁을 시작하는 계절 여름. 잠 못 이루는 여름밤, 모기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당신을 위해 몰래 나는 수박을 준비해 뒀는데 당신도 마침 수박을 사왔어요. 우리 수박으로 통한 날이네요. 무더운 여름엔 시원한 수박만한 것이 없어요. 얼음 가득 채운 대야에 발 담그는 것도요. 당신이랑 있으니 이번 무더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나무 그늘 아래 당신과 함께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편하네요. 쉬어가는 등산. 이제 우리 그만 올라갈까요? 여기 경치가 참 아름답네요. 힘들 땐 무리하지 말고 함께 쉬어가요. 매일 봐도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매일매일 쫑알쫑알 제잘제잘. 아무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참 좋은가 봐요.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 나는 벌써 다 먹었는데 당신 것이 탐나요. 한 입만요. 주세요. 붕어빵.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대요. 우리가 사랑해서 닮아가는 건지 닮아서 끌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릴 보면 꼭 붕어빵처럼 닮았대요. 우리는 붕어빵 먹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데 말이에요. 당신은 머리부터 냠, 나는 꼬리부터 냠. 겨울나기에 당신의 스웨터. 이번 겨울엔 꼭 완성해 줄게요. 나의 뜨개질. 눈이 와요. 당신과 눈 맞은 나. 참 다행이에요. 당신과 눈이 맞아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의 반짝반짝 전구, 달콤한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아늑한 우리 집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당신. 맛있는 음식을 먹은 뒤에 찾아오는 배부른 여유로움이 참 좋네요. 영원히 철들지 않을 우리의 크리스마스. 오늘만큼은 더 당당히 동심으로 돌아갈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일몰. 지는 해를 바라보며 미래의 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더 설레고 점점 더 기대돼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힘든 순간, 재미있는 순간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르막길에선 자전거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가 내리막길이 나오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감정을 느껴요. 올해도 어김없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네요. 그리고 올해도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뜨거운 여름 지나 하반기로 들어선 가을을, 그리고 우리의 노년을 내리막길 내려오듯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나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까? 어떤 모습일까? 나도 나이가 들면 뽀글뽀글 파마 머리를 할까? 흰머리는 언제부터 날까? 그럼 매번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 할까? 나이가 들어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걸까? 노년에도 연애 때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혼하면 정으로 산다는 말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 노년의 모습이 늘 궁금했지만 그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지는 않았죠.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그 삶을 즐기며 멋지게 잘 살아가고 싶은 바람을 그림과 글에 담았습니다. 과연 어떤 할머니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요? 네, 오늘은 달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목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달달한 바램들, 그리고 뭔가 모를 애틋함, 설레임, 뭐 이런 것들 느껴지시나요? 예쁘다, 너무 아기자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달달하게, 따뜻하게 느끼셨나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은 짝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키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혼자인 시대, 1인 시대, 모두가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게 걸고 사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지만, 저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그런 감정이 들을 때 사람은 정말로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요. 자연의 법칙은 동물도, 어떤 동물을 보아도 짝을 이루고 살아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단지 사회화가 되고 너무나 산업화가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큰 사회적인 울타리,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곳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죠. 혼자 가족을 이루기보단 나 혼자 사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 생활 10년 차, 정확히 순간 정확히 몇 년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한 13년 차인데 아이들 2명을 낳고 신랑과 함께 이렇게 4식구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결혼 생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연애를 하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그리고 어떤 우리 여보, 당신, 남편과 아내의 사이이던,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간의 어떤 관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이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마워, 감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표현. 내가 매일 옆에 있는 물건을, 신랑한테 저쪽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그 물건을 오는 길에 가져다 줬어요. 그럼 나는 항상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론이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오늘 숙제와 이걸 여기까지 좀 지금 몇 시까지 끝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 뒤 아이가 알았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면,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응당한 어떤 내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답을 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적시적소에 내가 너에게 너의 응답을 나는 마음에 쓰고 있다.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한 작은 말들이 쌓여서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예의죠. 사람과 사람에 대한 예의는 가족 간에도, 그리고 연인 간에도,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얘기하세요. 매일매일이요.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도 괜찮아요. 적시적소에 사람에게, 누군가 나와 교류를 하거나 교감을 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두 번째로 생각하는 또 하나는 이건 한국말에만 해당될 수 있겠지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요를 붙여주세요. 여보, 오늘은 떡볶이 먹을까요? 그리고 여보, 양말은 제발 햄퍼에 넣어줄래요?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존댓말을 써주세요. 물론 영어권이나 다른 언어에서도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예의 바르게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말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듣고 있는 상대방을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너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결혼과 연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communicate.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그게 전부 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이 communicate,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과 대화를 하시나요? 결혼 생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식사를 반드시 같이 합니다. 저녁에 식사 시간에 모두 다 가족이 모여요. 물론 시간이 맞지 않고 각자의 스케줄이 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주일에 2번, 3번 날짜를 정해서 반드시 한 식탁에, 한 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요. 대화를 하세요. 밥 먹을 때는 결코 다른 얘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들, 걱정을 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은 되도록 꺼내지 않아요.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 시간이 없다면 포스트잇 같은데 메모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신랑이 일찍 출근할 때 아침에 저는 포스트잇에 메모도 자주 사용해요. 제가 깜빡 잊었던 것들, 물론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빠르게 전할 수 있지만 가끔 쓰고요. 반드시 생일에는 카드를 써요. 편지를 쓰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을 다 몰아서 담아서 적어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감사하는지, 내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점,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 너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자주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상의하는 겁니다. 저는 다 어떤 각자 개인이나 결혼 생활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사든지 간에 반드시 신랑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저희가 파워 아웃리지가 왔을 때 전기가 공급이 안 들어왔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했지만 신랑이 출근을 하고 없었을 땐 없지만 전 반드시 무엇을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도 저에게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정말 많은 것들을 상의해요. 이거 나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의견을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갖지 못했던 많은 곳에서 정말로 다른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나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결혼이 돼서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부부가 되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저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든 날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그리고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불평불만이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하물며 그냥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는 한국말에서 정말 이러한 단어들을 사랑합니다. 꼴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은 정말 너무 전곡을 찌르거든요. 그 단어 외엔 다르게 설명하기 정말 퍼펙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가 있지만 언제나 이런 습관을 가지는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결혼 생활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여전히 노력 중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런 글들을 읽고 내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연인 관계, 결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길게 유지하느냐는 반드시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해답이에요. 네, 자기가 잘하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나만의 장점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들,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그리고 communicate, 대화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을 해야 하는 거고요. connection,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의견과 함께 아주 달달구리한 내용들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그만 업데이트를 하자면 저희 집에 파워 전기가 들어왔어요. 네, 장장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 만에 걸렸고요.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기가 오고 있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도 감사하고요. 지금 혹한의 추위, 기상이변으로 많은 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또 추운 힘든 겨울을 보내시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 뒤엔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